한 해의 절반을 지나 새로운 시작점인 7월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언젠가는 그리운 한 장면이 되겠구나 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온 세상이 눈이 시리도록 푸른 초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우리는 늘 다음 계절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오늘이라는 시간은 너무 쉽게 흘려보내곤 합니다. 지나간 상반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다가올 앞날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뜨거운 태양 아래 가장 푸르른 저 나무들처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고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북도둠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중년의 가슴에 7월이 오면 이채 탓하지 마라. 바람이 있기에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있거늘 떨어진 꽃잎 주워들고 울지 마라. 저 숲, 저 푸른 숲에 고요히 앉은 한 마리 새야 부디 울지 마라. 인생이란 희극도 비극도 아닌 것을 산다는 건 그 어떤 이유도 없음이야. 세상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부와 명예일지 몰라도 세월이 내게 물려준 유산은 정직과 감사였다네.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지. 세상엔 그 어떤 것도 무한하지 않아. 아득한 구름 속으로 아득히 흘러간 내 젊은 한때도 그저 통속하는 세월이 한 장면일 뿐이지. 그대 초월이라는 말을 아시는가? 시인은 바람이 있기에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는 자연의 순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론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꽃이 지는 것처럼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물려주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바람이 불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 작가의 자존감 수업을 읽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자존감이 우리의 삶의 선택, 인간관계, 감정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자존감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만족감 지표로 정의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면 타인의 인정에 목을 매는 밑빠진 독 같은 상태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려 들고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으며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에 빠진다며 원인을 진단합니다. 또한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들여다보고 분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스스로 선택해 나가라며 회복과 실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 속에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문장들이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구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존감에는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등 세 축이 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하고, 자기 안전감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못난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함께 갖출 수 있다. 자존감은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이다. 그러기 위해선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 결정을 잘 해야 자존감이 올라간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잘 결정하지 못한다. 결정을 잘 한다는 의미는 뭘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 자신이 결정하는 범위, 마지막으로 세상에 옳은 결정이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올바른 결정을 하는 과정은 감성과 이성이 어우러지는 과정이다. 인간의 뇌와 신체는 적당한 조절을 통해 생존한다. 하지만 감정 조절이 유난히 잘 안 되는 사람은 행동화가 습관이 되어 뇌가 흥분할 때마다 감정이 흥분하여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반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얼마나 느끼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누구나 격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다만 누구는 감정이 식기를 기다리거나 편하지 않게 조절할 줄 알고, 누구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행동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심리학이 물리학이라면 감정은 전기다. 따라서 감정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적절히 다루지 않으면 감전될 위험이 있다. 행복하려면 감정을 느끼는 수용체가 살아있어야 한다. 건강한 수용체를 통해 모든 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분노는 불같은 감정이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불덩이를 안고 있는 것과 같아서 닿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분노를 밀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세 가지 생각에 연결돼 있다. 자신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과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남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앞서와 같은 이유로 큰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다. 열등감은 이처럼 복잡한 감정이다.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이 섞여 있다 보니 잔뜩 부푼 풍선과 같아서 눌리면 오래 못 버티고 터져버린다. 자존감을 되찾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마음의 구멍을 하나하나 메워가야 하는 긴 작업이다.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많이 한다면 뇌는 지치고 아픈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마음의 근육이 자라지 않는 것과 같다. 남이 화가 났든 의심을 보이든 그 사람의 일일 뿐이다.
거기에 휘둘리거나 억눌릴 필요가 없다. 남의 감정은 남의 것이다. 타인의 생각은 타인의 생각으로 놔두자.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행복해지는 일이다. 회복된 자존감은 누구에게도 손해나 상처가 되지 않는다.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실천 방법은 자신을 사랑하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패배주의를 뚫고 전진하기 등이다. 뇌를 행복하게 하는 3가지 행동을 소개한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결정을 믿는 사람처럼 걸어라.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을 사랑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라. 뇌가 좋아하는 말을 자주 들려주자. 인간의 뇌는 이 3가지 행동을 할 때 활발하게 기능한다. 뇌가 가장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때 자존감을 향상시키면 변화가 이루어진다. 인간답게 세련되게 살자.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자. 당신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은 자존감 수업을 읽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책장을 넘길수록 삶을 향한 시선이 조금씩 느려지고 제 마음에도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스럽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할 때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저자의 조언은 언제 들어도 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계획 대신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기분 좋은 선택 하나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와 책으로 마음을 두르는 김포 북부둠의 이진숙이었습니다. 7월은 참 변화무쌍한 달입니다. 한낮의 볕은 살을 태울 듯 뜨겁다가도 가끔은 지친 대지를 적시는 시원한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하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늘엔 어떤 날씨가 스쳐 지나갔나요? 혹시 지친 마음 같은 날씨였다면 소나기 후에 나뭇잎이 더 푸르고 고운 무지개가 피어오른다는 걸 생각하며 환하게 미소 지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애쓰고 있는 자신에게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 그리고 사랑해 라고 말 한마디 건네기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